안녕하세요.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. 네, 오늘은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,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걸 분석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. 며칠 전에 60대 초반 여자분이 장성한 따님하고 같이 오셨어요. 의자에 앉으셔서 저를 이렇게 딱하게 쳐다보세요. 딸하고 눈을 맞추고 그러면서 씩 웃으세요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처음 오신 분이니까 나 눈물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. 그리고 혼자 본인도 웃으세요.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. 난 눈물 안 나오게 해주세요.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? 조금만 무슨 소리만 들으면 자꾸 눈물이 흘러요. 난 눈물 좀 안 나게 좀 해결해 주세요. 그래,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자세히 얘기를 나눴는데, 재혼을 하신 분이에요. 재혼하신 지 이제 오래되셨대. 같이 오신 따님이 재혼해서 10살 전부터 만나갖고 벌써 한 20여 년 이상 키워서 생기기도 비슷하게 생기고 엄마 닮았어요. 나 친딸인가 그랬더니 들어와서 키웠는데 참 엄마하고 사이가 좋게 느껴졌어요. 딸도 옆에서 싱긋싱긋 웃으면서 그래요. 그런데 이분이 두 분하고 같이 전국을 떠돌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. 본인이 아주 강단이 있는 분이래요. 눈물 안 흘린대요. 남편하고도 사이도 좋고 아이들이 셋인가 그랬는데 아주 잘 키웠대요.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남편이 조금만 서운하다 그럴까요? 그냥 눈물부터 나온대요. 남들한테 남편이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한테는 조금 무뚝뚝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눈물부터 나온대요. 그래서 나 눈물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. 제가 같이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. 눈물을 안 나오게 의사가 하는 건가?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변화하고 남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들게 남편이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다. 사랑받을 권리도 있지만 사랑받게끔 노력할 책임도 있는 게 부부라는 인간관계죠.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렇지만 특별히 부부라는 인간관계는 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사랑받을 권리도 있지만 사랑해야 할 책임도 있고, 사랑받을 수 있게끔 상대를 변화시키는 내 요령을 터득할 책임도 나한테 있다는 거죠. 여러분 백연머리 송사 다 아시죠? 옛날 그 무서운 폭군들도 송사하는 비는 엄청 사랑하고 나라는 힘들게 만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아내가 남편한테만 꼭 그런 게 아니죠. 남편도 아내한테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써 상대가 나를 기쁘게 하게끔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,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다. 스스로 깨닫고 해야 되지 않겠냐. 같이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막 웃으면서 그럴 것 같은데요.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.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. 나의 변화를 상대가 불러오는 것 같이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상대가 변해야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많은 분들이 그래요. 케이스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아요. 네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. 네가 변해야 내가 눈물이 안 날 수 있어. 근데 너 왜 안 변해? 내가 너를 변하게 하는 노력, 그건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.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알아서 나를 눈물 안 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? 이런 논리입니다. 정리를 하면요, 너는 내가 원하는 식대로 나한테 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야. 근데 나는 내가 이만큼 하면은 너는 좋아해야지 왜 그걸 갖고 툴툴거려. 근데 네가 그만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내가 원하는 이걸 네가 나한테 해줘야 내가 눈물이 안 나지 않겠어? 기분이 좋지 않겠어? 이런 의미가 돼요. 나는 내 식대로 상대에게 원하고 너는 내 식대로 나에게 해줘야 돼 라고 상대에게 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너 때문에 그렇다. 너가 좀 그러니까 의사한테 와서 이제 당신이 나를 좀 변화시켜 주시오.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보통 얘기할 땐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죠. 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. 안 슬프게 해주세요. 화 좀 안 나게 해주세요. 의사가 해결해 주기를, 또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일 많은 게 무속인한테 가는 경우가 아주 많을 거예요.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, 대개는 소화도 안 되고 장도 불편하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심리적인 원인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난다. 좀 긴 진단명이 있어요. 마음이 힘들면 몸이 힘들어요. 그런데 정신과에 안 와요. 다 내과 가고 외과 가고 통증의학과 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돌아봐도 잘 안 나요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물론 그게 뭐 다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래요.
저희들 학교 다닐 때 내과 교수님께서 미국 병원의 일반 GP의 간혹 내과 계통의 환자의 50%는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경우다. 본인이 경험할 때는 우리나라는 한 80%는 심리적인 영향이 클 거다. 흔히 신경성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. 몸의 변화가 나타나요. 그랬을 때 해결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자꾸 찾아다녀요. 정신과에 와서 해결해 주세요. 무속인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세요. 가장 중요한 내가 능동적으로 내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개발하고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화시키고 여긴 좀 생각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. 그러면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 하고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. 어린 나이가 어른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일어나려고 애를 쓰면. 그런데 어른이 애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. 지가 일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것처럼 정신과에 와서 도움받고 그러는 건 지게 작대기 같은 겁니다. 지게 작대기가 튼튼하면 짐을 질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일어날 의지, 동기가 없는 사람은 지게 작대기 좋은 거 주면 오히려 무겁다고 툴툴거리죠. 여러분, 오늘 제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알게 모르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. 내가 능동적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생각하면 길이 도처에 열려 있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바람에 원망만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나 좀 도와주시겠어요? 이럴 수 있는 자신의 생각, 자신의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.